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18일 오후 1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대생부터 전공의, 그 다음에 의사님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 힘내십시오. 고고TV가 이 윤석열의 의료 국정농단을 다루면서 끝까지 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열흘 동안 아마 안 찍었죠. 영상에서. 고고TV도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 의료계에 대한 무기력함보다 윤석열의 전횡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는데요. 다 이 의료 갈등, 의료 파괴, 윤석열의 의료 국정농단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어도 별로 보지도 않고, 또 근래에 돈 많은도 후원도 안 들어오고, 또 말을 해서 뭘 하나. 고고TV가 일개 필부지만은 이 의료계 내부를 볼 수는 없고, 전체 정치권이 흐르는 흐름을 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물결, 하야의 물결,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망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꽃피는 봄, 내년에 봄이 오면은 무슨 일이든 터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그저께 의대생 엄마 하시는 분이 2달 만에 후원을 한번 하셨어요. 우리은행으로 초기에는 월 20만원씩 보내주시던 분인데 어제 그저께 10만원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찍어봅니다. 언젠가도 고고TV는 한이같이 달리면서 셀룸같이 탁 치고 나서 윤석열의 국정우려농단을 칠 것입니다. 지금 이걸 하셔야 되는데 고고TV 같은 경우가 구독자가 지금 뭐 9만 7, 8천 왔다 갔다 하고, 또 방송한 지 5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5년 반을 이렇게 고고TV를 보시면은 고고TV가 예측한 거나 또 고고TV가 평론, 필부가 평론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나가는 중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못 채우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한동훈도 곧 내년 봄쯤 되면 쫓겨나리라 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게 요새 그 젊은이들이 2030들이 거리 투쟁을 못하죠. 현장에 불만이 있으면 떠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것을 투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리로 안 나오면은 해결을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진영, 진보 민주당 좌파들은 어떻게든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그게 탄핵입니다. 하야를 요구하고 중임제 개헌을 요구하나, 임기 단축을 요구하나, 그 탄핵을 원한 건데 그건 안 될 겁니다. 똑같이 평면으로 보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현재까지도 윤석열은 임기를 채우겠다 그러죠. 못 채울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봄, 빠르면 내년 봄 또는 내년 안으로 윤석열은 작살이 날 것이라고 고고TV는 보고 있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국민 정권은 없고 독재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지금 명태균 블랙홀, 김건희 블랙홀로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졌죠. 명태균과 김건희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동력이 훼손되고 있고, 또 모든 문제점이 커밍아웃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춰주고 있다는 거죠. 김건희 블랙홀, 명태균 블랙홀 때문에 의료 국정농단, 이 의료계의 파괴도 수면 아래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은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된다. 현재와 같은 투쟁 방식으로 의료계는 싸우겠다. 그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투쟁이라는 것은 다 투쟁한다 그러잖아요. 의료계에서는 투쟁이라는 것은 격파를 해야 되는 것이 투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의료계는 논리적으로만, 합리적으로만, 과학적으로만 따지고 있으니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윤석열은 지갈길을 가고 내년에 의대 정원 1508명은 확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게 한동훈의 가발선에 난리가 났죠. 한동훈이가 키높이 운동화 구두 신고 가슴엔 뽕보라 또 어깨엔 어깨뽕을 차고 또 머리는 가발을 뒤집어 쓰고 걔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입니다. 의료국정농단, 환자의 고통, 의료계의 파괴를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놈들은 여야 의정을 한다더니 여의정을 하고 있죠. 여의정. 의료계에서 두 개의 단체가 들어갔고 여당과 정부 여의정을 한다고 아주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해도 소용없는 것인데 끊임없이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윤석열의 의대 정원을 보위옹이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료계는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25년 수시도 끝났고 또 2025년 정시도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의대 정원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하라 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그런 요구를 하지만은 또 학생과 교수들도 그런 요구를 하지만은 윤석열이 말을 들을 놈입니까? 안 들을 놈입니다. 그 기괴한 놈입니다. 요번에 그 김건희 사태, 명태균 사태로 다 밝혀지고 있죠. 윤석열은 김건희의 영적인 주술에 의해서 지배받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는 게 다 밝혀지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의대생들은 복학을 안 할 것이고 전공의들은 복귀를 안 할 것이라고 지금 계속 선전포고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한동훈과 그 한동훈 그놈만을 정치하면 안 됩니다. 또 정부는 지네 마음대로 지네 갈 길을 가겠답니다. 돌을 맞더라도 가겠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업보라 그럽니다. 업보. 그러면은 여기서 의료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와 같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성명을 또는 언론 플레이를 해봐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이때까지 의료계가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내년쯤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내년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지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선동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맥을 뚫고 필부지만은 길을 좀 제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근래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면택이라는 의회장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비대위를 갖다가 만들었죠. 새로운 비대위가 그렇게 점잖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비대위가 올라왔으면은, 그렇죠? 새로운 비대위에서 전 의료인을 결집시켜서 거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면택이 같이 말이 좀 천박하다 해서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합리적이고 존경받는 비대위원장을 세웠다고 해서 이 동력이 강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료인이다. 우리는 지성인이다. 대한민국의 1%의 영재들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싸우면은 분석행위를 당한다 그랬죠. 지금이라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내년 봄을 대비하고 내년을 대비하고 거리 나오는 투쟁 전략을 짜야 되실 겁니다. 윤석열이가 의대생 전공의 의료인들을 탄압 못한다니까요?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놈이 어떻게 국민을 탄압합니까? 근데 지금 여야 의정에 있어서 여의정이죠. 여의정에서 박단희가 오늘도 나와서 그럽니다. 한동훈이가 의대생 전공의 요구에 침묵했다. 진정성이 있는가 의문이다.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한동훈한테 하소연을 하면 한동훈이가 움직여주리라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 믿지 말라. 정치인은 투쟁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 정권이 들어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의료 시스템 파괴, 사회 시스템 파괴, 국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인을 믿고 있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가 지가 살기 위해서 박단희가 요구하는 젊은 청년의 목소리를 갖다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입니다. 돼지 껍데기나 맛있기도 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벌레를 보고 싸고 있는 그 막분이 안 됩니다. 이놈아는. 그게 다 발각되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의사들, 기존의 1차, 2차 병원을 해서 현직을 영위하고 있는 의사들에 갖다가 애꿎은 건 없습니다. 의대생, 학생, 또 의대생이라면 전체 대학을 봐야 돼요. 의대생, 학생, 전공의, 또 그 개원을 하면은 떼돈을 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을 지키는 대학 교수들이 애꿎다는 거죠. 물론 의료인들, 의사분들 중에서 존경하실 분이 많습니다. 의대생들이 이제 올해 입시가 끝났으므로 내년에 복학하지 않겠다. 투쟁의 전선을 갖다가 유지하겠다. 신입생과 같이 투쟁을 갖다가 확장하겠다.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아니, 그 1,500명이 새로 들어와서, 걔들이 본과도 아니고 예비 1학년인데 한창 놀 때 바쁘니 걔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있는 의료인하고 교수들은 걔들은 가르치가 있습니다. 시설에. 근데 그 입시만 하던 애들이 대학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놈들이 형님을 따라가지 정부를 따라가겠습니까? 요새 애들이 정부 투쟁 의식도 없지만은, 그러니 의대생들이 지금 내년에도 휴학을 하고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복귀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 기대할 것은 윤석열 정원이 망가지는 것뿐이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망가지도 말도 자기를 가겠다 그러고 세계 만방에다가 뉴스위크지에다가 대한민국의 4대 개혁 중에서 의료개혁이 첫 번째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대항하는 사람들은 의대생 전공인데 의대생 전공의들은 거리로 나올 줄을 모르니 잘못하다가는 윤석열이 마지막 시기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쫓아낼 적에 윤석열이가 군과 경찰을 동원하든가 또는 자기를 지키려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의료계는 위기감을 더 느끼고 투쟁의 전선을 갖다가 다 상의하고 수교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사회가 무너뜨렸고 반대 정치색이 무너뜨렸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윤석열을 무너뜨릴 적에 의료인들은 한 게 뭐가 있느냐 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피동적으로 그럼 윤석열이 힘을 완전히 잃고 지금 대대덕도 아니에요. 시체. 그랬을 적에 의료인은 그럼 뭐를 했느냐 하고 물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도망가고 망가지고 하야 될 때 의료인은 입만 가지고 싸웠다. 그 의료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 의료인을 갖다가 지지를 하고 존경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합리적인 정신에 의해서 의료인들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겁니다. 윤석열이 무너지더라도. 지금이라도 의료인들은 전략을 재수립해서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것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1년 휴학하나 1년 반 휴학하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유지하는 한. 국민들은 이 의료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식하고 국빈한 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윤석열의 말을 믿는 그런 부류를 제외하고는 이건 대단히 심각하고 국민의 생명에 압박이 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만 소리칠 겁니까?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